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신건강과 턱관절의 진짜 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오페라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오페라 연구란 예전엔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턱관절 질환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설계된 첫 대규모 전향적 연구입니다. 총 3,200명의 초기 턱관절 질환 미경험자를 4개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비율로 모집하여 5년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기간 동안 추적 관찰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약 2.25년 동안 참여하여 총 7,368 인년이 관찰된 셈이고요. 이 중 260명의 턱관절 발병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믿을만한 고품질의 연구죠. 그 결과를 바로 살펴볼게요. 연구 참여 시 통증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은 턱관절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통증 질환이 많거나 더 심할수록 턱관절 질환 발병률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첫째, 등 통증이 많을수록 턱관절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허리 통증을 겪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턱관절 장애가 더 많이 발병했는데요. 즉, 허리 통증이 자주 있었던 사람일수록 턱관절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도즈 리스폰스 패턴이라고 하고요. 가령 지난 1년간 허리 통증이 5번에서 10번 있었던 사람은 턱관절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장 증후군과 턱관절 질환과의 관계인데요. 과민성 장 증후군이란 구조적 이상 없이 만성적인 복통, 복부울쾌감, 설사 또는 변비 등의 배변 이상 증상이 반복되는 기능성 위장 질환입니다. 위나 장애, 염증, 궤양, 종양 등이 없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는 게 특징인데요. 과민성 장 증후군 역시 턱관절 질환과의 강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등록될 당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들은 과민성 장 증후군이 없던 사람들보다 처음 턱관절 질환 생길 확률이 3배나 높았는데요. 특히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6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턱관절 질환 발생률이 2.35배나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기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3배나 더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높았는데요. 성기 통증이 턱관절 질환과 연결되는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만성 통증이 중추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들 가능성, 공통된 생리학적 요인, 가령 염증, 호르몬 및 자율신경계 이상,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두통 또한 턱관절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두통의 종류에 따라 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긴장형 두통을 가진 사람들이 턱관절 장애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등록 시 긴장형 두통이 있던 206명의 턱관절 질환 발생률은 긴장형 두통이 없던 사람들보다 69% 높았고요. 반면 편두통은 약간 관련이 있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등록 시 편두통이 있던 사람도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더 높았지만 나이, 성별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조정하고 나면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두통을 겪을수록 턱관절 질환 발생 위험도도 증가하였습니다. 두통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위험도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나왔고요. 더 다양한 전신적 요인들로 넘어가 볼게요. 턱관절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전신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계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동반된 질환이 많은 경우, 특히 2개 이상, 약물 3가지 이상 복용 중인 사람, 현재 또는 과거 흡연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매우 좋음보다 낮게 평가한 사람, 즉 보통 또는 나쁨을 평가한 경우 강한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병이 있다 또는 없다의 개념이 아닌 연속형 변수, 즉 어떤 수치가 커질수록 턱관절 질환의 발병률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요. 수면의 질, 손가락 기울 비율, BMI가 이에 해당합니다.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면요.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1을 벗어날 정도로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검지대 약지의 손가락 기울 비율 또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지의 길이가 약지에 비해 길 때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많이 받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때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표준 편차 1 벗어나는 정도일 때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15%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고요. 이 효과는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소위 애견녀, 애견남이 테토녀, 테토남보다 턱관절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고 애견녀가 애견남보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조금 더 의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태아 시절 에스트로겐에 더 많이 노출된 환자가 나중에 턱관절 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턱관절 질환의 발병률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에 대해선 흥미로운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개의 모델로 나이가 턱관절 질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나이 등 인구 통계한 변수에 포함한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즉 10년마다 턱관절 질환 위험도가 20%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통증 질환이 많아져서 그에 더불어 턱관절 질환 위험도도 높아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통증 질환을 변수에 추가해 보았는데요. 통증 질환을 추가한다 해도 3% 정도 줄어든 정도, 즉 위험도 17%로 통증 질환만으로는 나이 효과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면장애, 흡연, 신경장애 등 비통증 질환을 포함시켜보면요, 위험도가 10%로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건강 문제들을 고려하면 나이 자체의 효과는 약해졌다는 뜻인데요. 즉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다른 건강 문제들, 특히 통증 외적인 문제들이 턱관절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진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겉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턱관절 질환이 잘 생긴다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숨은 의미는 나이와 함께 생기는 수면 문제, 흡연, 만성질환, 가령 약복용 또는 호르몬 변화 등이 턱관절 질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시사점은 젊은 시절부터 전신건강 문제들을 잘 예방하거나 관리하면 턱관절 질환 발병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언급드린 과민성 장 증후군 및 긴장성 두통이 모델 2까지는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나왔지만 모델 3로 오면서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겹친 전신질환들을 모두 조정한 모델에서는 이 질환들의 독립적인 효과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턱관절 질환과 과민성 장 증후군 및 긴장성 두통 사이의 관계가 수면 및 흡연, 기타 다른 질병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흡연으로 넘어가면요. 흡연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현재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보다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과거 흡연자가 현재 흡연자보다 턱관절 질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통계적 의미 있지만 실제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발생률 0.2%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음 4가지는 턱관절 장애가 처음 생길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기존에 있었던 다른 통증 질환들, 예를 들면 요통, 두통 등. 둘째, 수면장애, 수면의 질 저하, 불면 등이 있고요. 셋째, 흡연, 현재 또는 과거의 흡연 이력입니다. 넷째, 손가락 비율에서 검지에 비해 약지가 짧은 경우,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각각이 턱관절 질환의 첫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예방적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가령 수면 개선, 금연, 초기 통증 관리처럼요. 즉 턱관절 질환을 단순히 턱 문제로 보지 말고 수면, 흡연, 통증 이력, 호르몬 영향 등 전체적인 건강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티장 네이버 카페에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언급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턱관절과 관련이 없는 전신질환 및 상태, 턱관절 질환 발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즉 보호 효과를 갖는 전신 상태, 전신질환 수에 따른 턱관절 질환 발병 확률 분석, 체중과 턱관절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고요. 이를 만나보고 싶으신 치과의사 선생님들은 구독료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또한 덴티장 멤버십 가입 시 Q&A 모음집 백선 PDF 전자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턱관절 MRI 무료로 보는 법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화면 왼쪽 아래 터치 후 제품 보기를 통해 구강내과 전문의가 개발한 찜질팩을 구매해 턱관절 질환 치료를 가속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